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6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계 그 경제가 급변하고 격동시기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혼란 속에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혼란 속에 지금 정치 정국에 빠져 있지 않아도 지금의 세계 경제 흐름 속을 헤쳐나가기 힘든 상황인데, 이러한 때 또 탄핵이 인용돼서 또 대통령을 다시 뽑는 선거를 한다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열되고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탄핵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탄핵이 기각돼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계엄령이 잘못되고 못되고 해서 헌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거보다도 지금의 나라가 지금의 완전히 후진국으로 후퇴하느냐 마느냐, 지금 살기 어렵기 때문에 민생이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 없이 그냥 기각 처분이 돼서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상관없어요. 혼란스럽지 않게 이제 뭐가 정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에는 그래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수요를 진작시키는 경제적 정책을 사용해도 경제 성장률이 5% 내지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이 가능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에서 중국, 인도라든가 이런 국가는 인구를 많이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를 한 50억 정도를 만들면은 국제 관계가 필요 없어요. 내수만 해도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견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게 제 생각이 딱 맞잖아요. 저 웃음 같지만은 제가 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나라들의 구조가 국제 간의 개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나라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작고 영세 국가, 미개발 국가는 전부 다 흡수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수출해서 먹고 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에 전부 다 흡수 내지는 통일이 된다.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흡수 국가가 됩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북한, 이렇게 작은 나라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으로 흡수가 되든지, 그 다음에 유럽, 나토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로 전부 다 흡수가 되든지, 아니면은 미국으로 흡수가 되든지, 그렇게 하고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국가들도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이런 나라들이 그 나라 지역을 나누어서 먹기, 그러니까 휴전협정을 하든지 무슨 협정을 하든지 앞으로 열강들의 먹잇감으로 국제관계가 편성된다. 완전히 그렇게 봅니다. 경제전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앞으로 살기 어려우면은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개인이 살기 어려우면은 그 부잣집에 가가지고 그 밥갓난이를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 부잣집 고래등 같이 큰 집에 가가지고 밥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소 이런 가축을 길러주고 모슴살이 살아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그런 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미국 나라의 모슴살이가 되는 나라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구가 작고 작은 나라는 내수 경제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인데 국제 수출 수입을 안 하고 경제에 진작이 되나요? 안 됩니다. 5천만 인구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뭐 미국 인구가 뭐 4억, 5억 정도 된다고 하지만은 미국도 경제 그 국가 부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의 그 물가가 자꾸 인상돼가지고 금리 다운도 못 시키고 지금의 완전히 그 상당한 그 좋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미국의 전부 다 작은 나라들은 흡수, 재편돼가지고 머슴살이 국가가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앞으로 국제관계는 그렇게 돼요. 살기 어려우면은 이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파괴 때문에 국제 그 질서가 그렇게 개편됩니다. 앞으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중국은 앞으로 20억 인구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50억 정도 인구를 늘려야 돼요. 그런데 그 땅을 더 넓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땅을 더 넓히면은 인구를 50억 정도 국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나토 지역을 전부 다 그 전쟁으로 뭐 흡수를 하든 아니면은 그 패권 국가들의 그 협정으로 열강들이 작은 나라를 나누어서 먹기 해서 자기 나라로 지하자원 소유 내지는 국가를 흡수해 가지고 주 연방 국가로 만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만일에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만일에 러시아가 유럽 나토 국가를 전부 다 침략을 하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흡수를 해가지고 러시아 국가가 됐다. 그러면 인구가 한 50억 내지는 뭐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제관계라는 거 하지 않고 내수 그 경제 진작으로만 국가 경제 발전이 한 20% 정도 고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관계에 눈치 볼 이유가 없죠. 단지 살아남은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인도. 그 정도 나라만 앞으로 그러니까 그 약육 강식이라고 강한 나라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 국제 관계에도 그 경제 무역 전쟁, 경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렇게 재편이 된다. 우리나라도 홀로 살아남기는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라든가 미국의 그 연방 국가로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차라리 중국, 러시아 쪽으로 우리나라가 연방 국가로 흡수되는 것보다 미국의 주 연방 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주 연방 국가로 흡수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만일에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의 이러한 그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도 앞으로 철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깁스법 이런 것도 폐지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살벌해져요. 이게 우리가 1960년대로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대통령 그 계엄령을 인용해서 파면시키고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익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보다도 지금의 그 국제 상황이 엄중하다. 거기에 어느 정도 거기 노선을 맞추어서 선고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뭐 현 정부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국제 관계가 지금 엄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이 인용돼 가지고 국가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국민들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난리치는데 국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60년대, 50년대로 완전히 후퇴하게 됩니다. 완전히 후진국으로 타락되면은 이젠 다시는 회복하기 힘들어요. 불가역적 불량 국가, 채빈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 말이지, 우리 요즘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진국에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사람은 한번 망하면은 다시 부자 되기 힘들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국가가 채빈국으로 구렁텅이에 빠지면은 다시 중도국가, 부자국 국가로 회복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장사를 하든 뭐 하든 좀 산다 하는 그런 한 중도에 있는 재력가들도 장사를 하다 망하면은 영원히 회복이 힘듭니다. 이때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대통령 파면을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해요. 옛날하고 차원이 틀리잖아요. 지금에 뭐 정치인들은 서로 사리사욕, 뭐 국민들의 단체는 사리사욕, 자기 욕심만 차려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요. 사리사욕. 국민들도 사리사욕. 각 국민들의 단체 모든 것도 사리사욕. 이렇게 지금에 돼가지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은 이러한 엄중한 국제 경제 전쟁 상태에서 제대로 대처하기도 힘든데 무슨 대통령 선거를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지금에는 그 상황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몰라요.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얼마 전에 텔레비 나왔잖아요. 30대 청년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 세상이 나를 이 세상이 나를 희한하게 돕지 않고 항상 망하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살인을 했잖아요. 걸어다니다가. 그런 상황이 점점 생깁니다. 이 세상이 삭막한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망상입니다, 사실상. 그런 사람들이, 망상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회에 많이 생겨요. 앞으로. 원래 살기 어려우면은 정신병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국민들도. 얼마 전에 보니까 한강에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투신 자살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생계 곤란으로, 와이프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병원비는 못 대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한강에 투신했는데, 생명을 구했다고 텔레비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점점 생깁니다. 살기 어려우면은, 지금에. 좀 그렇게 되면은, 정치권도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고를 하는 게 아니라 옛날하고 틀려요. 지금의 가포 비상령을 내린다고 해도 옛날 우리가 50년 100년 전하고는 지금이 틀립니다. 신변 보호를 해준다고 해도 불가능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무슨 공포
경고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전 세계의 세태, 국가 세태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회 사조가.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누구나 국민들이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살기 어려우면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제가. 제 얘기가 맞잖아요. 앞으로 중국은 50억 인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나라가 살려면은. 그리고 미국에서 관세를 피하려면은 자기 나라에 와서 공장을 세워서 생산을 해라. 그러면 관세가 없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산업 보호가 됩니다. 자기 나라에 와서 투자를 해서 생산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가 가치를 높이는 그런 고용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보안 차원에서도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걸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더 중국이라든가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미국 현지에 가서 생산하게 되면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은 보안도 되거든요. 보안도 돼요. 그래서 보안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첨단 기술을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 와서 투자를 해서 거기서 생산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받지 않겠다 하는 것도 내용에는 반도체라든가 첨단 기술 공장들은 미국에서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면은 보안 감시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산업 스파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미국의 고용 증대,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미국에 와 투자를 유도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만이라든가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에 수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천연 자원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알래스카를 참 미국이 사기는 참 잘했습니다. 거기가 완전히 지하 자원의 금덩어리라든가 지하 자원의 보고입니다. 보고. 창고예요. 보물 창고입니다. 그걸 팔았으니까 팔아먹은 나라에서는 섭섭하겠지요. 알래스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중국의 인구가 50억 된다. 그러면은 국제 무역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무시해도 됩니다. 국제 수출 수입을 무시해도 돼요. 그렇게 하고 중국이 50억 내지 100억 정도의 인구를 유지한다고 그러면은 내수 경기 진작만 해도 20% 30% 고성장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패권 국가로 우뚝 설 수가 있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각자 도생이 가능해요. 각자 도생이 지금 각자 도생 국가로 간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땅이 넓어야 되고 인구가 많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땅이 넓고 그러면 인구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많으면은 내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먹고 사니까 경제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국제 수입 수출을 국제 무역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나라 안에서 자급자족으로 경제 정책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지금 90억이라고 하지만은 중국 인구가 많이 90억이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하고 국제 관계를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애토리. 그러니까 애토리 국가로 남아도 경제 성장률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고급 인력을 외국에서 봉급을 많이 준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어요.
됩니다. 땅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땅이 문제니까 이제 서로 이제 땅을 차지하려고 그럽니다. 러시아에서 땅을 이제 확장하는 정책을 하는 이유가 땅이 크면 클수록 지하 자원도 식량 자원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인구가 많이 늘려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인구가 뭐 러시아나 중국이 100억, 200억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땅이 전 세계를 한 반 정도 전부 다 전쟁을 하든 뭐 하든 해가지고 가져간다. 그러면 인구를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지하 자원이 있고 땅이 넓으니까 인구도 많이 있으면은 자급자족을 해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세대, 각자 도생 국가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거기에 대처하지도 못하고 지금의 뭐 대통령을 파면시키니 뭐 어떻게 하느니 이 난리를 쳐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이 엄중한 그 국제 질서에 대처할 수 있겠어요? 이 한 번 그 나락으로 떨어지면은 이제는 부자 국가로 10대 경제 국가로 한강의 기적은 앞으로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으면은 부자가 되기 힘들다.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지금에. 제 얘기하는 대로 들어맞잖아요. 들어맞습니다. 제 얘기한 대로 안 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타이틀에다가 김기동 이발소라고 내가 하나, 그 간판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먹고 살 일은 뭐 공인 중에서나 이발소 이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뭐 내가 보기에는 그 경제가 안 좋으면은 그 부동산 중개사도 잘 안 됩니다. 원래 돈이 국민들이지 뭐 벌이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돼서 국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야 부동산도 사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해서 거래가 활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부동산 중개사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그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기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경기를 많이 타는 직업이에요. 그렇지만 이발소는 경기가 나쁘니까 머리 깎는데 10,000원씩 하던 걸 5,000원씩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거 집에서 깎는 것보다 뭐 이발소 요즘에 많이 싸졌다는데 3,000원짜리도 있다는데 가서 깎으면은 그래도 이발소는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의 선거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뭐 현 정부를 탄핵하지 말라, 탄핵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여당 야당을 떠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얘기합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안정이 돼도 지금의 살아갈까 말까 하는 시기에 무슨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서로 그냥 물어뜯고 국민들이 서로 찢어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전 세계 국민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정신병자들이 사이에 우글우글하고 정치인들도 사리사욕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도 사리사욕 뭐 단체 집단 이런 사람도 사리사욕에 지금에 휩싸여서 완전히 국가가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에서 무슨 대통령 선거고 뭐고 해가지고 혼란을 더
가중시킬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무리 법리 차원에서 고려한다고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내가 여당 야당을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살아온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100살 가까이 먹은 경험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